전략주 AS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실제로 추천드렸던 종목에 대해서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새롭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골든마우스님의 전략주 AS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3월 2일에 매수했던 경남스틸입니다. 전문가님께서 실적 대비 주가가 저평가된 종목으로 좀 고요하게 아름다운 기다림의 자세로 가보자 말해주셨는데 오늘 장중에 2.35% 올랐고요. 좀 계속해서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어떤 전략도 필요할까요?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앵커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 이제 천천히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네. 약간 어떻게 보면 열매를 네. 이제 따기 위해서 네. 물을 잇고 있다 이제 보시면은 네.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AS로 바로 넘어와서 네. 한번 좀 차트를 띄워주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 자 이제 뭐 경남스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저번에 나왔을 때 이제 중국 양에 대한 기대감 아니면은 이제 그 실적 대비해서 지금 이런 경기 침체 상황 속에서 이런 실적주들을 가지고 있으시면은 이 방어가 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금 경남스틸의 월봉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아마 매수를 하셨던 구간은 아마 제가 이거 선을 그어드리면 여기일 거예요. 지금 월봉 차트예요, 여러분들. 일봉 차트가 아니라 월봉 차트인데, 자 그러면은 이 자리가 무섭냐? 자, 사실 별로 무섭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 그 이제 어떻게 보면은 노란톡방에서 같이 소통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자, 같은 이 실적주의 종목을 매수했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구간에서 내가 매수를 했느냐에 따라서 좋은 주식과 나쁜 주식이 이제 사람마다 틀려지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이 위에서 이 경남스틸이라는 종목을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본다면 여러분들에게는 나쁜 주식이 되겠죠. 네. 자, 근데 우리 같이 이렇게 이 바닥 구간, 이 낮은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이게 지금 나쁜 주식이 될까요? 아닙니다. 그렇죠. 네.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주식을 매수를 하실 때는 제값을 주고 매수하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한다면은 우리가 또 싸게 사서 주식을 싸게 사서 또 비싸게 팔고 싶은 것인데 굳이 지금 비쌀 때 사서 더 비싸게 팔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왜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평가가 되어 있을 때 실적은 지금 같이 한번 보시면 실적은 지금 우상향을 해주고 있습니다. 18년부터 해가지고 22년도까지의 그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자 매출도 지금 계속해서 우상향을 해주고 있는데 그에 동반해서 영업이익도 같이 우상향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재료 같은 경우에는 재료나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양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철강주들을 매수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네. 이번 주가 어떻게 보면은 참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네. 이번 한 주가 되셨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 중국 양해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철강주 아니면 뭐 리오프닝 관련주, 뭐 해운주 뭐 이런 다양한 섹터들을 매수를 하셨는데 자 막상 양해가 시작이 되고 까보니까 야 이걸 웬걸? 네. 아쉽죠. 네, 경기 부양도 좀 저조하고 그죠. 네, 목표 성장률도 낮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앵커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자 이제 우리의 기대감은 어떻게 보면은 10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네. 저기 이제 그 중국 양해에서 딱 네. 책을 열어보니까 웬걸 이거 10이 아니네? 한 4? 아, 4까지 느끼셨나요? 네. 네,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앵커님처럼 4까지의 감정을 느끼시는 네. 분들도 많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그 철강주들의 이제 강하게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정을 받는 시기 그리고 주가가 그냥 옆으로 징징징 이렇게 네. 기는 횡보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양해가 그냥 단순한 테마성, 단순한 이벤트성의 재료가 아닙니다. 지금 기사들을 여러분께서도 보시면 제가 요 방송 오기 전에 어떤 기사를 봤냐면은 네. 이 중국 양해가 이제 그 하늘이 실종되었다. 네. 파란 하늘이 실종되었다. 네. 자, 왜 그러냐면은 네. 사실 중국에서 되게 그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큰 이벤트들이 있으면 중국에 2008년 이제 베이징 올림픽이 있었죠. 네. 그리고 작년에는 제 20차 당대회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있을 때마다요. 어떻게 보면 중국의 공장을 네. 멈춰 세웁니다. 어. 전 세계에 네.
이 중국의 파란 하늘을 보여주려고. 네. 근데 이제 올해는 달라졌어요, 상황이. 그렇죠. 지금 중국 양해가 시작되고 양해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중국 하늘, 베이징의 하늘이 잿빛으로 변했다. 이런 기사들이 속속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자, 그 말은 반대로 해석을 하자면 지금 중국의 공장들이 계속해서 돌아가고 움직이고 있다. 있다. 네. 움직이고 있다. 이런 말풀이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중국 양해에 대한 그런 관련 섹터들 지금 뭐 우리가 원했던 기대치만큼 부합이 안 됐다 해서 실망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 이러한 모멘텀들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께서 실망하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종목을 경남 스틸 말고 바로 또 넘어가 보면요. 네. 이제 그 한일화학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사실 네. 한일화학, 경남 스틸 그리고 이제 위니아이드 이런 친구들의 뭐 재료나 모멘텀들은 중국의 양에 이제 초점이 맞춰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종목을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네. 근데 한일화학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사실 똑같은 말인데 이제 네. 중국 양해 때문에 이제 그 섹터들이 강하게 수급이 흘러가지 않으니까 이제 천천히 어떻게 보면은 횡보를 해주면서 뭐 조금씩 상승을 해주는 흐름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지루해하시지 마시고요. 진짜 이거 지금 내가 내가 매도하고 다른 네. 종목으로 지금 뭐 2차 전지, 리튬 이렇게 가버리면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수익금을 더 크게 가져갔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결국 좋은 종목을 여러분들께서 정말 잘 닦아주고 정말 잘 정성 들여서 보살펴주고 이러면요. 좋은 수익률을 얻어가실 수 있기 때문에 이 한일화학 같은 경우 그리고 경남스틸 이런 친구들은 정말 잘 이렇게 보유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한일화학 네.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 뭐 코스메카 코리아나 아니면 선진뷰티 사이언스 같은 경우 요거를 예시로 들면서 말씀드렸는데 고점 대비해서 이 친구가 한 40%, 45% 정도 이제 조정을 받아주고 나서 이제 그 중국의 양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제 거래량에 어느 정도의 거래량을 동반을 하면서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한일화학은 주목을 하셔야 되고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아연도 있고요. 재료 중에 파이프라인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아연도 있고 이제 화장품, 리오프닝주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이 무난하게 홀딩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합쳐서 이제 위니아이드, 위니아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장이 재가동을 하면 네. 사실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에서도 하늘을 바라보면 파란 하늘이거든요. 네. 나쁘지 않은 하늘이에요. 네. 그 앵커님께서는 주말간에 좀 하늘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근데 주말 일요일에 미세먼지가 좀 있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게 반증하는 게 네. 서서히 네. 다가오고 다가오고 있다. 정말로.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 위니아이드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떻게 보면 미세먼지, 마스크 관련 아니면 이제 공기청정기 같은 이런 수요들이 늘어나면서 네. 이 위니아이들도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추천을 드린 건데 네. 요런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위니아이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미세먼지를 대비해서 공기청정기의 수요가 지금 네. 증가를 하고 있고 그거에 지금 준비들을 많이 하고 있다. 네. 이런 기사들을 제가 많이 봤는데 일단은 이 모멘텀 재료가 뭐 단기적인 이벤트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지속되는 모멘텀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결국에 이런 순환매 장세가 다시금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 철강 쪽이 먼저 가고 원자재 쪽이 먼저 올라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운송 쪽도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은 리오프닝 관련해서 요 화장품 관련주들 뭐 항공주들도 다시금 반등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요 미세먼지도 우리가 항상 하나의 문제에 봉착을 했을 때 한 가지의 답안만 도출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A와 B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공장으로 인해서 원자재들이 수혜를 받고 운송이 수혜를 받고 다른 뭐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수혜받는데 그거에 또 반사이익으로 이제 미세먼지에도 그 미세먼지 그리고 마스크에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위니아이드 잘 보유를 하시고 네. 잘 홀딩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남스틸, 한일화학, 위디아 에이드 이런 중국 모멘텀으로 추천해주신 종목들입니다. 함께 묶어서 AS 진행해 봤는데요. 이 경남스틸의 경우 매출과 영업이익이 우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고, 다만 중국 양회 이후에 기대가 빠지면서 철강주 관련 리오프닝주 조정을 받고 있지만 양회의 재료는 단발성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주셨습니다. 또 위니아 에이드의 경우에도 황사, 미세먼지 앞두고 미리 매수해보는 전략, 보유 의견 이렇게 위 종목들 저점에서 잘 보유하는 곳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3월 2일에 매수했던 KG 모빌리언스입니다. 오늘 장중에 4% 올랐고요. 2%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종목도 모아가는 전략으로 좀 안전하게 투자 전략 세워주셨는데 또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이제 KG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는 사실 크게 네. 막 정말 길게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왜 그러냐? 제가 두 번째 특징적으로 말씀드렸던 KG 케미칼. 네. 자, 어떻게 보면 KG 케미칼이 상한가를 안착을 하면서 KG 그룹주들의 순환매가 돌았어요, 여러분들. 뭐 KG ETS 아니면 KG 모빌리언스 아니면 KG 스틸 요 KG 그룹주 친구들이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오늘 이 KG 그룹주 친구들의 이 상승 흐름들을 보면서 야, 역시 숫자는 배신하지 않는다. 역시 좋은 기업은 배신하지 않는다. 실적이 좋으면 배신하지 않는다. 그렇죠. 네. 역시 제가 계속 그 차트를 보면서도 그 시장을 바라보면서도 역시밖에 외치지 않았던 것 같고요. 네. KG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KG 그룹에 이런 특별한 이벤트들이 있으면 KG 그룹 친구들, 가족 친구들이 다 함께 상승하는 모멘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에 이제 쌍용차 재개 그리고 KG 모빌리티죠. 35년 만에 사명을 바뀌어서 이제 KG 모빌리티로 이제 이 사명을 바꾸는데 이러한 모멘텀들도 강하게 부각이 되어 있는 KG 모빌리언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이 KG 모빌리언스 잘 모아가시고 우리가 또 수익률을 높게 잡지 않았어요. 목표 수익률도 10%로 잡았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KG 모빌리언스 들어봤습니다. KG그룹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실적 좋은 기업은 배신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말해주시면서 깔끔하게 홀딩 의견 주셨고요. 또 쌍용차 재개로 KG 모빌리티 관련 모멘텀 있는 만큼 수익을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해주셨네요. 이야기해주신 골든마우스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 전략을 듣고 싶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골든마우스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송가람 대표님의 전략주도 AS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3월 2일에 매수했던 신규 상장주 꿈비입니다. 매수가 19,300원인데 최고가 수익률 48% 달성한 종목이고요. 오늘도 24,150원 마감하면서 여전히 수익권에 있고 이런 정책 관련 테마주 잘 봐야 한다 말해주셨거든요. 네, 또 어떤 맞습니다. 이야기 해주실까요? 뭐 꿈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신규 상장주다 보니까 네. 굉장히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그리고 이 섹터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봐야 할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꿈비 같은 경우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2014년 10월 27일에 유아용품 제조 및 도소매를 목적으로 생긴 업체입니다. 이 꿈비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를 몇 가지 가지고 있는데요. 꿈비, 리코코, 오가닉 그라운드 등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에서 이 브랜드를 이용한 놀이방 매트, 유아용 침구류, 원목 가구, 스킨케어 등 이런 것들의 다양한 사업 다각화를 노리면서 이것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이 다각화되는 것도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밸류체인 같은 경우에 이것들이 캐릭터를 제작해서 출판을 하고 또 이 출판된 제품을 가지고 상품을 제작해서 상품까지 유통하는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매출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기업 밸류도 충분히 늘어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뭐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본다고 하더라도 국내 키즈 산업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2002년 이전 같은 경우에는 8조 원이었지만 이후에 뭐 굉장히 커지고 있고 그 이후에 2020년대에 들어와서는 40조 대 이상 지금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시장이 커지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뭐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출생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1 이하로 떨어진 부분이 있는데 출생아 수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지만 지금 현재 맞벌이 가구 및 가계 소득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아 1인당 지출액의 성장세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 가정 안에서 아이가 1명, 그렇지만 버는 인원은 2명이다라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 1명당 들어가는 비용은 굉장히 늘어났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출생 감소수를 이런 비용 증가세가 압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제가 처음에 짚어드렸던 부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원소스 멀티유즈, 즉 OSMU를 통해서 여기에서 밸류 체인이 굉장히 강화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키즈 산업 전체에 이런 것들이 커질 수 있다라는 측면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차트를 한번 보겠는데요. 네. 최근 흐름을 보시게 되면 3월 1일 휴일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연휴 전에 제가 선물을 드린다라고 했던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 가격대, 보합대 가격대에서 뭐 0%에서 시작해서 바로 상한가 직행하는 모습, 그 이후에 다음날 15%까지 상승하는 모습, 거의 50% 이상 보합권에서 상승 바로 나오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정책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급이 뒷받침되게 되면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승 흐름 속에서 고점에서 다시 지지되고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셨더라도 소액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은 좀 더 가져가 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꿈비 AS까지 들어봤습니다. 송가란 대표님과 방송 외에도 더 많은 이야기 나누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송가람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입장 가능한 채팅방의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8시 송가란 대표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교환권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